오늘 이제 두 분 발표와 6분의 지정 토론자들을 모시고 그야말로 이제 강릉의 현안 또 미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또 알찬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는 이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발표에 임하기 전에 그 발표와 토론에 임하시는 분들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강릉원주대학교 정기성 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강원발전연구원의 유정현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여름에 시원한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회 갔다가 너무 응원을 하느라고 목이 쉬어서 지금 조금 약간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시민들이 어떻게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가져야 되는 그런 의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전언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강릉시민이나 우리 또 동계올림픽을 바라는 모든 분들이 아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지난번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했던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시작하면 과테말라까지 요트를 한번 타고 사실 평창하고 소식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강릉은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가장 큰 소식은 KTX, 지금 보이는 이 KTX가 이렇게 시내에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이미 터널 공사가 시작되고 있죠. 터널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천지가 개벽되는구나. 뭐 때문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물론 이것이 부설이 돼서 기차가 나타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KTX 공사할 때 저게 과연 달릴 수 있을까? 이러다가 요즘에 2시간 만에 부산에 딱 가니까 KTX의 위력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제 강릉은 이로 인해서 사실 알다시피 저희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100년을 바꾸는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 성공을 그러면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변화된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미 우리 최명희 시장님께서 대단히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이 경포라고 하는 그런 정말 전래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큰 자원을 이 녹색 도시로 만들면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늪지가 옛날에 이렇게 덮여져서 이 식량이 귀할 때 논이 덮어지고 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는데 이 늪지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관광지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 올림픽이라든지 혹은 도시경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 강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문화의 고장입니다. 아마 경주 못지않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큰 상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설상 경기는 평창 RPNC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주로 빙상 경기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경기가 많아지는데 이 실내 경기 이후에 일까지도 사실은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측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직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올림픽이 있으니까 때문에 수도권 내지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왔다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순간적인 그런 교통이라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또 선수층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2018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 성장하면서 강릉이 새로운 도시로 변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나가서는 강릉만의 어떤 그 영화 같은 것을 그들의 말로 이렇게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문화 스포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뿐만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결국 가져가는 것은 그들의 경기 실적인 스코어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느끼고 가는 문화, 재밌었다, 또 정말 좋은 도시에 왔다, 또 나가서 많은 걸 배웠다, 이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이 되겠습니다. 이 경제 성장이야말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강릉은 이로써 사실은 엄청난 산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경기 끝난 후 어떻게 해, 이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걱정은 저는 할 수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생각하는 도시마다 망했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도시마다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의식을 가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강릉 명품 도시를 정말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정 자립도도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저희들이 올림픽 되면서 자유경제, 경제 자유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이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같은 시민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의식적으로 또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각자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시민들의 의식, 또 최고의 서비스, 또 도시의 어떤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인프라, 문화와 환경, 또 지속적인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6꼭지로 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혜성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동계올림픽 이후 지역발전 방안 올림픽 유산의 활용과 관련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유정현 박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의 유정현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대 토론회에 영광스럽게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최근 한 3, 4년 동안 법이라든가 또 동계올림픽 특구, 또 그 다음에 강원도 개최 도시 간의 그 지역 발전 전략을 꾸준히 좀 연구를 해왔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동계올림픽 개최되는 그 도시들을 많은 사례들을 좀 현지를 가서 보고서 많은 점을 좀 느끼고 저희 연구에 많이 반영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는 이 주제를 발표하게 된 그 계기가 강릉시 동계올림픽 종합 실행 계획을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시민대 토론회에 그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시민 여러분께 동계올림픽을 이해해드리고 또 강릉시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에 따라서 강릉시가 올림픽 개최 전에 또 개최 시기 또 개최 이후에 지역 발전을 창출하고 올림픽의 각각의 부분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수용태세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올림픽 하면은 문화올림픽입니다. 이 컬처럴 올림피아드를 개최하는 형태로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이제 개최되는 그런 시기에 1년 단위로 그 문화올림픽이 집중적으로 문화올림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개최되는 시점에 전후로 해서 3, 4년간 집중적으로 문화올림픽의 각종 이벤트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 애틀랜타,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뭐 최근에 런던 이런 사례를 본다고 해도 이 연도별로 각각의 테마를 정해서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이런 문화올림픽의 이벤트나 또 지역적인 문화올림픽의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8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에 있어서도 개최되는 2018년도만의 그 문화올림픽 행사가 아니라 3, 4년 전부터 계속 문화올림픽의 각각의 그 프로그램화해서 실제적으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그런 2018년도에는 우리 나라의 문화와 또 강릉의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또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막 그런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발굴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최근에 이제 2010년도에 문화올림픽의 개념을 최초로 이제 도입한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 전 소치 아까 우리 동영상에 봤던 소치 올림픽도 이미 올해까지 2010년도부터 이제 14년도까지 테마가 영화, 연극, 음악, 박물관 뭐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실제적으로 문화올림픽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계올림픽 개최되는 제가 쭉 다녀온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레이크 플래시드,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이탈리아의 토리노, 일본의 나가노, 밴쿠버 뭐 이렇게 뭐 다녀온 바 있는데요. 각각 이제 특성을 보면은 여기 성공한 도시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성공하지 못한 그런 도시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여기 미국의 레이크 플래시드와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토리노 뭐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시설을 어떻게 설립하고 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과 그것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운영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 주요 관심사로 또 삼고 있고 특히 이제 대회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여기에서 시사점을 도출해서 여기서 많은 점을 저희가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요 올림픽을 통해서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올림픽 유산이 많아야 된다. 활용을 극대화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고 그것은 올림픽 유산이라는 것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강릉만이 갖고 있는 올림픽 유무형의 자원을 그것을 올림픽 유산으로 만들어가는 막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 문화예술 이벤트, 문화올림픽에서는 이게 상당히 몇 년간에 걸쳐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것이 열리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세계에 홍보되는 그런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올림픽 해제되는 강릉에도 그것과 연계해서 많이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 스포츠, 관광.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이 발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품화를 통해서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팔 것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인적 자원의 체계적 활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을 각각의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깨우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 의식을 통하고 또 시민 사회의 국제적인 마인드를 높이고
또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이벤트, 메가 이벤트를 개최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 국제적인 큰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올림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계 스포츠가 이제 아시아에서 이 빙상의 하나의 새로운 메카 지역으로 이 강릉시가 자리매김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스포츠 레저의 명소 지역으로 아마 구축될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접근망이 아까 이렇게 이제 다중 고속교통망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고, 또 올림픽을 개최함 전후로 해서 이 올림픽 도시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아마 개선될 수 있다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브랜드화가 글로벌화되고, 또 선진 시민의식이 고양이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투자 유치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뭐 특구라든가 또 올림픽에 관련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이, 또 지역의 지연 산업이 올림픽 유산 자원 산업으로서, 창조 산업으로서 특히 많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에 가보면 이 광장 문화가 있는데, 광장 문화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마당 프로젝트를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올림픽이 개최되면 이 메달을 따는 수상자들의 세레모니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 그 마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올림픽 유산 도시입니다. 유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유산을 남겨서 그것을 지역 발전의 촉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2018 동계올림픽은 강릉에 겨울에 열리는 그런 국제 이벤트이기 때문에 겨울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강릉의 독특한 문화를 알리는, 유산을 알리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하나의 촉매가 되고, 그것을 창조경제 연계해서 글로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태세에서는 하드적인 측면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콘텐츠 문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개최도시 강릉시와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필요가 있고, 강릉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서 강릉 출신 선수가 메달을 따면 자연적으로 시민의 참여라든가 시민의 활력, 통합 이런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올림픽 육성 선수를 집중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경란 사무국장님, 네, 마이크가 아마 저에게 주어진 몫이 시민 참여 방안 중에서도 여성들의 참여 분야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공 개최에 대한 개념이 일단 주체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와 조직위 쪽에서는 17일간의 행사를 치르는데 중점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이라는 어떤 가치 실현은 결국은 지방정부와 우리 시민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가 이제 3수 도전 만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준비 과정이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다가올 강릉의 어떤 미래의 100년, 200년 안에 또 이 같은 역사적인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쩌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20년이라는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오늘 뭐 이 토론회를 포함하여서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정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는 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역할이라던가 이제는 뭐랄까 이제 뭐 시라던가 정부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탓할 부분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어떤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제 어떤 역할과 참여의 어떤 의식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동계올림픽이 유치 성공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망이라던가 어떤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훨씬 더 발전을 하겠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같이 시민들도 같이 성장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지금 현재 주어진 좀 현실도 좀 녹록지가 않잖아요. 지금 앞에서 두 분 발제자분께서는 참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하계올림픽,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들을 기록들을 보면 성공 사례보다 어떤 재정 부담을 가지고 지금 어떤 파탄 내지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아트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지만은 사실상 그게 지금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건립된 이후에 재정적인 운영 부담 때문에 지금 한 5, 6년 이상을 논란을 거듭하고 계세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수차례 유사한 도시들을 견학을 하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2018 동계올림픽에는 아트센터를 포함한 각종 경기장 시설들이 다 동시에 건립이 되면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 부분은 결코 만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활용 방안은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제 더 뭐 깊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조금은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게 내년에 어떤 분이 시장님이 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치 성공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2018년에는 대다수가 이제 현역을 떠나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회에서 마련한 토론에는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은 그 역할을 계속 바톤 터치를 하셔가지고 이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동계 스포츠 올림픽을 통해서 참 이렇게 스포츠 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고 꿈나무도 육성해야 되고 이 과연 5년 안에 가능한 것인가 우리 강릉 시민들이 과연 축구 외에 열광할 수 있는 스포츠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그 외에 저희 어렸을 때 중요한 손님 오시면 집에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시민들도 축제는 벌어지는데 그냥 집에서 TV로 시청하면서 이제 거의 그냥 뭐 캐나다 밴쿠버에서 하는 거랑 다름없는 뭐 그런 어떤 방관자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어떤 준비 기간 4년, 5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뭐 사단법인 동시모가 구성이 되어 있긴 했는데 이건 순수 시민 모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은 조금 자발적인 시민들의 의지로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겠지만 아직 강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적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거버넌스 형식의 어떤 민간 협력 시민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서비스 분야든 뭐 문화 분야든 환경 분야든 좀 목표제를 가지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뭐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실천을 위한 어떤 실천 노력들이 좀 습관화될 수 있는 단계적 노력이 좀
올림픽 개최 전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부분에 중간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시민 리더 양성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 리더들을 중간에 이제 좀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그 동계올림픽 개최 그 현장에서는 좀 자원봉사자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면서 또 시민들에게 어떤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해라던가 그 어떤 참여 의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홍보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양성하는 어떤 좀 프로그램이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그 제가 앞서서 말했던 그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그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 이게 국제 행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얼굴을 내미는 그런 행사가 되다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 인사들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짜여지고 참여하게 될 텐데 그 동계올림픽은 다시 올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역사의 어떤 큰 현장인 만큼 우리 지역 인재들을 좀 양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원봉사 인력이 됐든 어떤 문화 어떤 행정 인력이 됐든 그 참여자로서 행정가로서 거기 어떤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참여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추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관동대 이영남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저는 이 앞에서 지금 이 토론자께서 짧게 하라는 아주 압력으로 지금 생각해서 저도 짧게 할까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어느 이런 건 아니지만 작은 시민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토목 기술이 굉장한 세계적인데 왜 대관령을 못 뚫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어느 한 시민께서 지금 누군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뚫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뚫으면 잠을 안 자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정서가 지금 이렇게 정말로 올림픽을 통해서 변화하게 됐기 때문에 정말 이 강릉으로서는 이 동계올림픽이 정말 강릉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교수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떤 일입을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마당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에서 여러분 두 분 발제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너무나 많이 내셨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하는 안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체육기관에서 해야 하는 안들, 이렇게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 당위성 내지는 이런 것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다 옳은 말씀이고 정말 그렇게 제시된 대로 다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됐든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을 할 때 제가 이웃 도시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님이 거품을 물고 3번을 한다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는 마당에 저희가 지금 이 대회를 성공하지 않았을 때 전국에 또는 저희 강릉과 평창이 아닌 다른 강원도 내 다른 도시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제가 무엇을 발표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 방법을 또 내의 2개의 신문사 내지는 또 전국의 이 주요 일간지를 전부 다 클릭해서 걱정하는 것이 뭔가 우리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그래서 쭉 모아봐서 정말로 이런 것들은 꼭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에 뽑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뭐 일단 하여튼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의의가 뭐 굉장히 크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공적인 대회가 성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설치했던 많은 그러한 이 자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회장 최만지입니다. 먼저 선천적인 게으름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미처 원고를 내지 못해 가지고 이 자료에는 제 토론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준비한 건 있습니다. 오늘은 강릉시의 수원 사업은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시민의 역할과 그 유산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날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유종현 박사님은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기성 교수님은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두 분이 제안한 내용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릉시가 세계적인 동계 스포츠의 관광지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 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는 후세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는 강릉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릉의 문화적 전통을 살리면서 확충되는 올림픽 광역 인프라를 근간으로 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유정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가 앞으로 문화관광도시, 건강휴양도시, 동계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 교육에서부터 대해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접근과 실용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기성 교수님께서 제안하셨듯이 동계올림픽을 연계한 부동의 어떤 세계 1위의 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관광 소프트웨어 확충과 글로벌 시민사업, 그리고 문화 환경 확대와 녹색 강릉의 참모습 만들기, 미소 짓기 운동과 맛집 만들기, 그리고 강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혜의 조건인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등과 같은 사업과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견으로는 어떤 미래의 비서는 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비서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즐길 거리를 찾는 비서, 또한 캠핑은 솔로나 미니얼 또는 감성 캠핑으로 진화할 것이며, 그리고 체험관광지나 공연장을 찾아다니는 문화 피서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관광지보다는 좋은 추억을 간직하도록 해서 재방문 의도를 유발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서 이영남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동계올림픽은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는 대회입니다. 대회 기간 동안 추운 날과 따뜻한 날의 증가가 대회 운영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한과 이상 고온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과 관련 유관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향후 훌륭한 어떤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동계올림픽이 가져올 위험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림픽 유산 활용 방안인 것입니다. 올림픽을 유치했던 어떤 그리스나 중국의 경우에는 예산액보다 10배 이상의 예산을 더 투입했으며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은 현재도 재정난으로 허덕여 적자올림픽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밴쿠버 올림픽은 100억 달러의 정도의 어떤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 청산 후에 여파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입증해주는 결과입니다. 강릉에는 빙상 경기가 열리며 이를 위해서 빙상 경기장 3개가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강릉시의 재정적 여건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기존의 체육시설과 신축시설 간의 기능적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며 사후 리모델링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또 사후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과 경영 수익 창출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연령 분포의 유형이 확연히 틀려집니다. 그것은 고령화 시대의 레저 스포츠 활동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강릉시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강원도 그리고 강릉시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들인 것입니다. 강릉 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 의식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유산은 강릉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강릉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릉시의회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규입니다. 제가 인사드렸지만 제 직함이 너무 길어서 저도 때로는 버벅거립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준비한 이야기를 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을 보면은 요약해서라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 그 도에서 하는 토론회에 참가를 해봤습니다만은 토론회가 발제가 끝나고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이 일어서가더라고요. 오늘 정말로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 지역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열정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같은 토론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그 이 토론의 목적을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이걸 좀 알아보자는 거고, 또 하나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내용을 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동계올림픽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로 삼자. 이 두 가지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두 분 발제자께서 상세한 내용, 올림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몇 부분만 발췌를 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또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관심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평창은 평창대로 다 제 나름대로 자기 지역을 위하고 또 전체적인 이 행사를 규모 있게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각 분야별로 다 하고 있고요. 평창에서는 자기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강릉시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틀에서 보면은 강릉 2028 동계올림픽 준비 및 지역 발전 창출 강릉시 종합실행 계획에 관한 용역입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께서 그 용역 수행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발제 내용이 지금 용역 수행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용역 내용이 끝나면은 여러분들께 공개되는 내용들과 아마 거의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강릉시의 동계올림픽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는 오늘 발제하신 분의 내용을 들어서 가늠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갈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용역은 10월 달에 납품을 받습니다. 10월 달에 이 용역이 다 끝납니다. 끝나면은 일정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 공개가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도 10월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좀 참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한 용역이 6월 25일 날 끝났습니다. 그 용역은 2028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에 대한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몇 가지가 제안이 됐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이미 우리 강릉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의 과업 지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끝나면은 보다 더 상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대시설 건설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제하신 분들이 건설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지 현황과 그다음 토지 보상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전체적인 부지 면적이 44만 5천 입방미터였습니다. 그럼 44만 5천 입방미터가 얼마나 되는지 아마 느낌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걸 평수로 환산하면은 한 13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그 사업 적성성 검토를 기재부에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축소 조정 좀 해라 라는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지 면적을 축소를 했습니다. 얼만큼 축소를 했는가 하면은 40만 6천 제곱미터로 축소가 됐거든요. 이걸 또 평수로 환산해보면은 12만 3천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약 11,700평 정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우리 시설을 다 건설할 수 있냐? 충분히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치하고 비교를 하면 소치는 이 면적이 50만 평입니다. 그 면적 대비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나름대로 면적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 작은 면적에 어떻게 이 시설물을 만들어내느냐 이러한 기술적 측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바른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밖에 어떻게 이 부지가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국유지가 19,900 입방미터 정도 되고요. 6필지, 공유지가 95,000, 사유지가 29만 입방미터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사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사유지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느냐? 지금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 보상계획 확정을 하고 소유자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로는 지금 보상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지 확정 부분은 모든 절차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랬을 경우에는
11월 경에 토지 수용에 대한 아마 결정을 할 그런 수순이 남아 있을 겁니다. 뭐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상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그 서비스 분야가 되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숙박업계의 최고의 가슴거리가 되겠죠. 숙박업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숙박 그 방 수가 29,700실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27,130실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모자르냐? 2,580여 실, 한 2,600여 실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겠는데요. 뭐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지금 제시되고 있는 방법은 종교 시설을 활용한다든가, 홈스테이를 한다든가, 뭐 찜질방, 그다음에 그 원룸 미분양 아파트, 그다음에 인근 시군 정 안 되면은 인근에 있는 시군 숙박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앞서 발제하신 분들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숙박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막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구 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아마 심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특구는 크게 우리 강원도 전체는 뭐 생략하고요. 우리 강릉시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하고 금진온천 휴양특구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이 특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 확정이 되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심사를 마쳐서 조만간에 문화관광부로 아마 넘어오지 않겠느냐. 그 문화관광부로 넘어와서 9월 중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구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특구 가운데 녹색 비즈니스 해양 휴양지구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경포 해변을 생각하면 됩니다. 저 작은진에서부터 안목까지 막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문화체육복합지구는 지금 시설물이 들어가는 종합경기장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관광지구가 특구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디냐? 상당히 궁금해할 건데 이거는 교이동에 그러니까 종합 경기장 인근에 있는 교이동의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올림픽 다운타운 지구는 시 중심권 계산 주황동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강릉시의 다운타운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는 별도로 힐링 지구로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토론자가 이 원고를 내지 못한 것은 대본에 하는 이야기들이 이 확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인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이 되겠는데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릉 원전 복선 전철 중에서 강릉 시내 구간에 대한 사업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KBR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 비용 편익 분석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높여야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비용 편익 가운데에서도 비용 부분을 생각하면은 좀 우리가 불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익 부분을 강조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물론 이제 집행부와 강원도와 조직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겠습니다만은 우리 강릉시에서 필요로 하고 강릉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의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전 시민들이 함께 여기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목소리를 높여야지만은 편익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기장 진입도로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시설들이 전부 다 대관련 시설 미반영 사업으로 지금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미반영 사업으로 남아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반영을 시키느냐,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치뛰고 내리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줬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반영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1차적인 몫은 우리 담당 부서가 되겠고 2차적인 몫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앞장서야 할 분들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 내용이 거기에 4가지의 사항별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차후에 공개되는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문화시설 미반영된 문화시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트센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아마 최근에 이 내용은 7월 23일 날 기재부에 가서 이가 아마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우리 시민들과 관계자 이런 거 궁금한 것을 좀 추려서 간략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발제하신 분들에게 또는 토론하신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제안의 이야기를 3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수송 체계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기장까지 수송 체계를 최단거리에 간다, 최단시간에 간다, 이렇게 신속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선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동 중에 차량의 차창 밖으로 우리 강릉시란 도시를 음미할 수 있도록 동선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만은 강릉을 찾아온 외국인들이 글로벌 강릉에 대한 도심 이미지를 높일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참고를 해 집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이 행사 후에 올림픽 유산으로 어떻게 남아질 것인가에 대한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행사를 하고 나면은 유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이 있죠. 근데 이 유산이 애물단지냐 아니면 효자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전제로 하기로 효자인, 그러니까 새로운 강릉의 자원으로서 성장 동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 아주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는다 하면은 지금 계획하는 2018 동계올림픽의 추진 계획들이 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자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는 어지간히 하더라도 우리가 남아있는 유산을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계획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만 한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발제하시는 분께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먹고 자고 놀고 보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본 의원이 그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막 이런 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웃 도시에 빼앗기지 않는 철저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은 특별히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이야기되고 설명된 일체의 내용이 동계올림픽 유산으로 남아질 것인데 유형이든 무형이든 경기 후에 애물단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강릉이 새로운 자원으로서 성장 동력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는 추진이 되어질 때 성공적인 올림픽과 동계올림픽과 개최 도시로서 세계적 이미지를 한층 제고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경, 관광, 문화국장으로 일하는 바 있는 홍기업입니다. 두 분 발제자분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기대치를 이렇게 크게 높여주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편으로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정현 발제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은 개최도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여기 토론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개최 이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최 이후를 볼 때에 우리는 양양국제공항이 우리 강릉시로 봐서 매우 중요한 공항입니다. 글로벌화된 국제관광에서 필수적이고도 필수적인 것은 국제공항입니다. 국제공항이 아까 권태진 토론자님께서 양양으로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아쉬워할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양양이라는 말이 붙은 국제공항이지만 우리 강릉 시민들은 우리 강릉의 공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발제자분께 유정현 발제자분께서는 그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 활성화 또 우리 강릉시에서 해야 할 일을 언급한 것이 아주 소극적인 버스 노선 정도의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렌트카의 문제 이런 정도로 아주 소극적인 것을 방안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고 난 이후에는 양양국제공항은 국제 정기 노선이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데에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양양군이 둘이서 협조해가지고 두 기관이 협조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이뤄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정현 발제자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부적인 연구를 계속 하실 걸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KTX가 개통돼 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강릉까지가 50분대로 단축이 됐다고 해서 모든 분들께서 지금 희망적인 사항만을 제시를 하셨는데 다른 도시의 예를 보더라도 교통망이 시간이 단축됐을 경우에 지방 경제의 수도권으로의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유출이 되는 지방 경제가 그런 거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연구에서 좀 더 걱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숙박 시설에 대한 문제인데요. 강릉이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체류 관광지가 되지 못하고 경유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뭔가? 콘도와 콘도미니엄이 속초 양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성까지.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까 권혁희 의원님께서 숙박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2,500실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숙박시설의 질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그보다도 더 많은 시설이 객실이 부족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볼 때 발제자께서는 FIT 관광객, 즉 개별 관광객 위주로 특화된 한옥이라든가 이러한 숙박시설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에는 반드시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되려면 지금 현대호텔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만 호텔이 분명히 부족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콘도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안보, 세큐리티 문제, 보안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단체 관광객은 호텔을 요구합니다. 여행사가 주관하는 단체 관광객의 경우. 그러나 FIT 관광객, 즉 개별 관광객이 이 수도권을 통해서 오거나 또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온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개별 관광객이 우리 이 지방도시에 올 것인가. 현재로 본다면은 개별 관광객은 서울과 부산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지 지방으로는 개별 관광객은 거의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강릉의 숙박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앞으로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 발전적으로 가져가려면 그러한 단체 관광객도 고려를 한 숙박시설을 걱정을 해야 된다. 하여튼 우리 주결영 회장님 또 우리 선배 의정의 회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왕 오늘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많이 빠져갔지만은 앞으로 의정회에서 강릉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앞서서 취합을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이런 강당이 아니더라도 분야별로 좀 모아서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 시간이니까 오늘 동계올림픽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라 그러면은 시민들이 오늘 많이 참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계올림픽에 담아야 돼. 거기에 관심 있게 시민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누구냐. 문화올림픽 성공해야 된다. 문학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 있게 되거든요. 문화를 모르는 분들이 여기 들어오면 문화에 대한 얘기를 제안하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숙박, 아까 여러 가지 음식 예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현장에서의 다양한 얘기를 전문가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누락이 되는 부분들을 거기다 담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박경란 우리 사무국장님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끊임없이 우리 시가 행정 이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 이주로 가면은 문화, 예술 또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 틀 속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그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단어가 국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등록된 단어인데 단어 행사 끝나고는 없잖아요. 세계인들이 강릉에 와서 단어를 만날 수 있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박영화 아까 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 뭘 하자고 그랬는데 막상 거기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막상 그곳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비전적인 부분은 토론을 하면서 그런 제시는 좋지만은 현장의 실질적인 부분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뭐를 생각해서 준비해야 되냐, 그런 그 고민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시스템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행정적으로 볼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나와야 된다 생각을 갖습니다.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사실은 정신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동계 스포츠를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수로 뛸 것이 아닌 이상은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참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또 어떻게 저희들이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냐는 정신운동이라고 할 때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이 훨씬 더 인프라 뭐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각 분야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릇들은 이제 뭐 국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컨텐츠를 어떻게 우리 것을 만들어서 담을 수 있는 것, 또 펼쳐 놓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런 어떤 그 기회를 더 많이 이제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3시간이 넘었습니다만은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신 그 방청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